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텐덤 로타 헬리콥터인데, 그러면 텐덤 로타가 뭔가요? 텐덤 로타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헬리콥터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성공적인 지금 모델이자 또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CH-47이죠. CH-47. 그죠? 치누크라고 하죠. 치누크. 이 헬리콥터인데 이 헬리콥터가 이렇게 많아요? 보기가 힘들죠. 물론 우리 육군이나 공군에서도 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운용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운용 뭐 비용이라든지 그게 비싸기 때문에 고가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운용되지 않고 민수용으로는 거의 없어요. 아주 드물게 있어요. 민수용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CH-47G 그런다 이제 텐덤 로터 이건 뭐 하나의 축이니까 하나의 많은 헬리콥터 종류 중에 하나니까 다뤄야 되는데 먼저 텐덤 로터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가 종렬이다 종렬 쭉 일렬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있죠 세로 방향으로 앞에 뒤 앞뒤 그러니까 존후에 로터가 이렇게 배열된 것을 우리가 헬리콥터 텐덤 로타 또는 종렬 로타 헬리콥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여기 질문 내용 한번 볼까요? 텐덤 로타 계열. 그러니까 텐덤 로타 계열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CH-40번에서. 그러면 여기서 40노트라고 했네요. 40노트. 40노트 이상을 고속으로 비행할 때 예? 오히려 사이클릭을 뒤로 당겨야 한다. 사이클릭을 뒤로 당겨야 한다. 어? 이게 왜 이거는 좀 헬리콥터의 직관적인 개념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다르죠. 왜? 사이클릭을 고속으로 비행할 때는 앞으로 밀어야 되거든요. 사이클릭은. 이건 뭐 어느 항공기나 다 똑같아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밀어야 됩니다. 앞으로 사이클링을 앞으로. 그래야 이게 증속이 되는 건데 이 40노트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막 100, 60, 70, 80 이렇게 올라갈 때 사이클을 뒤로 당겨야 하는 뒤로 당겨야 하는 이유 뭐냐?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건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이제 또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요. No dash, no dash란 no dash. dash는 뭐 우리 그냥 하나의 용어로서 하나의 단어로서 막 그냥 달려가다 막 그런 뜻이 아니고 약어예요, 약어. differential airspeed hold 이겁니다. differential airspeed hold actuator. 요거예요. 요게 또 전문 용어인데 요거까지도 지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액큐레이터 뭡니까? 작동기라고 우리가 그러죠. 뭐 기계적인 신호에 의해서 작동을 하든지 어떤 구성품을 작동을 시키든지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 이런 작동기는 뭘로 합니까? 전기 신호를 하죠. 전기 모터로 전기 신호에서 액큐레이터를 작동시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액큐레이터. 그래서 여기서 대시까지 대시 액큐레이터까지 하면 좀 이해를 하기 쉬운데 이게 그러면 노 대시 즉 대시라는 이 기능이 없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대시라는 이 기능이 뭐 없을 때 또는 failure 고장 났을 때 이와 같이 사이클릭이 뒤로 당겨. 근데 뒤로 당겨야 된다. 이것은 개념은 아니고 조종사들이 이걸 직접 매뉴얼로 조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뒤로 당겨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밀어야 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수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헬리콥터가 4개 종류가 있죠. 4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게 이제 이 종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어디서 뭡니까 소방 헬기 많이 보죠. 이게 이제 소방 헬기 동축이에요. 동축. 그죠? 동축에서 엇회전하는 거예요. 엇회전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위아래 이 로타가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카운터 로테이팅이라고도 하고
contra rotating이라고도 하고 intermeshing이라고도 하고 이게 다 세 개가 다 거의 똑같은 용어예요. 거의 유사한 용어예요. 즉 회전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동축이니까 동축 회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축이잖아요. 축이 두 개잖아요. 그죠? 축이 두 개니까 이축 회전 이렇게 하면 아주 우리말로는 이해하기 쉬워요. 그죠? 동축 회전.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 회전축이 이 세 개의 기종은 하나예요. 맞나요? 물론 인터매싱 이 축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축이지만은 이 옆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에? 옆으로 프로파일로 봤을 때 옆으로 이렇게 측면도 사이드 뷰로 봤을 때 동축의 축 하나예요. 에?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사이 CH40P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축이 두 개입니다. 여기 축, 여기 축. 맞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죠. 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 예? 피치죠, 피치. 피치 방향이죠. 피치 방향 뭔지 알죠? 피치 방향 인스테빌리티가 발생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게. 텐덤 로터의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피치 인스테빌리티입니다. 인스테빌리티 뭔지 알죠? 피치 불안정. 피치 축에서 불안정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지금 현재 CH47 DM 모델인데 DM 모델, F 모델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모델은 지금 다 모든 게 다 조정이 된 상태예요. 예? 모든 거의 완벽한 거라고 할 수 없지만 거의 완전히 가까운 상태에서 아주 기동성이 높고 아주 조종성이 좋은 헬리콥터로 지금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즉 40노트 이상 증속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는 예를 들어서 자동 어드밴스 또는 첨단 어드밴스 플라이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 비행 조종 장치에 들어있는 대시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 장치가 고장 났을 때 이제 조종사는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첨단 또는 자동 조종 장치가 고장이 난다고 해서 비행 못하면 안 되죠. 그럴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질문하신 분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피치 인스테빌리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다루는 겁니다. 자, 다루기 전에요. 이런 질문이 가끔 와요. 그래서 아니 지금 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비행기 헬리콥터 자격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비행이론에 봐도 이 헬리콥터에 대한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 좀 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헬리콥터 그 책 뒤에 연습 문제가 한 250문제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쭉 보고 여기에 있는 설명 다 들어있잖아요. 그 설명을 보고 문제집 풀어보고 하면 거의 대부분 다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게 책도 한번 보시고 그 내용도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도 거기에서 헬리콥터 비행 역학은 이 문제집 뒤에 있다. 책 뒤에 있다. 라고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헬리콥터 조종하시는 분들은 이게 우리 헬리콥터는 비행기와 같이 추력이 어떻게 발생하나요? 네? 추력 발생 장치가 있나요? 추력 어떻게 발생해요? 네? 추력이 여기서는 이 로타가 기울어야 추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로타가 기울지 않으면 추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배웠죠. 여기서 지금 그것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추력 발생했을 때 앞으로 기울어야 됩니다. 기울으면서 이 브레이드가 로터 브레이드가 뭡니까? 추력과 양력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장치죠. 자, 단일 로터 헬리콥터입니다. 싱글 로터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딱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앞에서 내가 얘기한 뭡니까? 피치 인스테빌리티를 이해할 수 있겠죠? 피치 인스테빌리티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CH47은 이미 다 잘 조정이 되고 모든 내용이 다 수정돼서 아주 기동성이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근데 초기 개발 단계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앞에나 뒤에나 똑같이 이거를 걸어놨는데 로타를 걸어놓다 보니까 추력이 앞에서도 발생하고 뒤에서도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다시 백으로 돌아가는 옛날 그 개발 시기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되게 이거 어떻게 돼 있어? 이게 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된다면. 죄송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런데요, 다른 조작, 예를 들어서 상승, 강하, 상승, 강하. 그 다음에 롤, 좌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 또 여 있죠? 뭡니까? 이렇게 축을 주면서 중심을 축으로 해서 기수가 좌우로 이렇게 쭉 빙빙 도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건 똑같아 보시면 돼요. 똑같아 보시면 돼요. 이건 문제가 하나 전혀 될 게 없습니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라고 했어요? 피치 인스테빌리티라고 했죠. 그러면 동일하게 이렇게 똑같은 축을 만들어 놓으니까 동일하게 충기를 갖다 놓으니까 이게 비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것이 초기 개발 단계에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면 지금 47 같은 경우는 했느냐 하는 것은 앞쪽에 있는 블레이드 있잖아요. 앞쪽에 있는 전방 블레이드, forward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decreased collective. forward 갈 때, 전방 비행할 때, forward flight 할 때, 이와 같이 앞에는 collective 약간 낮추고, 그럼 위에 쪽은 약간 들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기울어지겠죠, 앞으로. 요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즉, 피치 축에서, 피치 axis에서 differential입니다. differential collective pitch. differential collective pitch를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서. 자, 다른 헬리콥터 일반 그 싱글이나 돈축 이런 데에서는요, 이 thrust control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텐덤 로터 헬리콥터에서만 thrust control이라는 말이 나와요. 추력을 조절했는데 추력 제어를 했는데 추력 제어를 하지 않으면 비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초기에 이런 문제점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CH47 지금 질문하신 분이 뭐 CH47 운용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뭐 모형 항공기를 운용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그 CH47 용어에는 반드시 추력 컨트롤이 나와요. 이 추력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처음 개발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등장한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longitudinal은 뭡니까? 이게 세로방이죠. long-term control, 세로방향, 그죠? long-term control, the tandem of the helicopter is accomplished, 뭐뭐로 이제 수행이 되는데, 뭘로 수행하느냐? by differential thrust입니다. by. 그래서 thrust control 제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즉, collective pitch를 forward and aft rotor. 이것을 이제 그 종축에서 collective differential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림 봤죠? 그와 같이.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forward. 앞으로 미는 거예요. forward collected feet. 인풋 한 거예요. 어? 쭉 앞으로 밀었어. 그러면 뭐냐? 앞에서 decrease thrust. 여기서 이제 추력 제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 것은 추력을 낮추고, 그 다음에 in forward rotor system. 그러니까 increase thrust on the after rotor system. increase 뒤 후방 로터는 추력을 증가시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causing the aircraft to pitch nose. pitch가 nose 숙여지고, pitch가 nose down 되네. nose down. 그리고 increase airspeed. 그냥 여러분들 헬리콥터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로터 브레이드가. 그러면서 앞으로 피치로. 그리고 이제 싱글 로터 같은 경우는 그거 이제 기울어지니까 그럼 동체까지 따라서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스테빌라이저가 있죠. 스테빌라이저가 있죠. 그래서 순항병에서 스테빌라이저가 딱 거기서 네거티브, 즉 네거티브 리프트를 거기서 발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눌러주는 거예요. 아래로. 그럼 동체는 수평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 원리인데 CH-47 같은 경우는 뒤에 스테빌라이저가 없죠. 스테빌라이저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보면 로터가 앞에 기울기하고 뒤에 기울기하고 약간 틀리게 다르게 이게 기울기가 트랜스미션 있죠. 트랜스미션이 약간 다르게 다른 각도로 설치가 돼 있어요. 다 이제 그런 공기영학적으로 다 이제 풍동 시험을 거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완벽한 비행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After cycle input. 자, 후방으로 똑같은 거예요. increase the thrust on forward rotor. 앞에 이것은 thrust를 증가시키고 또 decrease thrust on the after rotor. 뒤에 있는 것은 뭡니까? 감소시켜서 causing the aircraft pitch nose up and decrease airspeed. 이거 같은 거. 여기 이제 이와 같은 상태로 CH-47 같은 경우는 피치 축에서 thrust 컨트롤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다음 개발 역사성으로 앞으로 다시 한번 되돌려 보자는 거예요. 자, CH-47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unstable 모든 시노쿠뿐만 아니라 모든 텐덤 로터 헬리콥터는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unstable in pitch. 왜 pitch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의 로터에서 동시에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Bristol 173 with cyclic pitch, long chute control. 즉 long chute 컨트롤만 하니까 사실 이게 비행이 불가능하다. long chute, Bristol. 이게 Bristol입니다. 이게 Bristol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 단계는 그 후에 이제 다 개발을 다 이런 거 수정을 했다는 걸 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아제키입니다. 피아제키 HRP-1 같은 이게 이제 피아제키 모델, 이제 초기 모델인데 꼭 뭐 같아요? 바나나. 그래서 이제 flying banana. 요 같은 경우는 differential pitch. 요것은 이제 두 회사가 이제 서로 경쟁을 했는데 이것은 differential pitch. 이제 피치를 다르게 설계를 한 거예요. 피치를.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브리스톨하고 뭡니까 이제 피아제키 모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톨은 더 이상 계속 발전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키가 어디로 가냐 보잉 있잖아 보잉 보털사로 넘어가면서 보잉 보털이 이제 흡수가 되면서 보잉 보털에서 이 모델 CH-47 치노크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방식도 마찬가지 이제 개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only differential pitch.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differential pitch만 적용했어요. differential pitch만 적용을 하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이와 같이 자세가 너무 들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비행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한 동체가 완전히 이렇게 떠 있으니까 속도가 증속하면 할수록 이런 상태가 되면은 불가능하죠. 물론 그 안에 있는 조종사나 뭐 승객이나 뭐
탑승객도 마찬가지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너무 항력이 급해서 이거 아주 불안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개발 단계에서 with differential collective 했습니다. 컬렉티브 했죠. 컬렉티브 분명히 했어요. 컬렉티브도 하고 또 뭐냐면 longitudinal cyclic pitch, 사이클릭 피치도 역시 정교하게 조합을 시킵니다. 컨비네이션 시키는 거예요. 두 개를. differential collective하고 longitudinal cyclic pitch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가다가 컬렉티브 한쪽은 컬렉티브가 약간 하고 또 다시 사이클링은 또 피치를 다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굉장히 힘들죠. 이것 때문에 이제 개발된 게 Advanced입니다. Advanced Flight Control System. 현재 최근에 그 전에는 이제 안정성 증대 장치라 해서 그런 좀 안정성이 지금 현재 모델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비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더 첨단화된 컴퓨터 시스템, Advanced 또는 Automatic이라고 합니다. Automatic Flight Control System, AFCS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조종사가 어떻게 다 컬렉티브 피치를 동시에 다 조금 하고 속도에 따라서 계속 이걸 합니까? 불가능이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자세가 또 뭐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없이는 상당히 비행이 어렵다. 매뉴얼 비행이 또 이제 비상 상황이 되는 거죠. 비상 상황. 이머전시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 비행기는 이렇던 C-47뿐만 아니라 다른 비행기도 대부분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작동해요. 디지털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이게 돼 있으니까. 실제 CH-47 F 모델은 다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화돼 있는. 자, 다음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FCS를 하나를 다루만 해도 그것도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AFCS. 자, 그건 다 이제 우리가 다루지 못합니다. 그 안에 AFCS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했던 Differential Airspeed Hold Actuator. 줄여서 DASH.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Differential Airspeed Hold Actuator is an automatically extending control extending 자동으로 컨트롤 로드 다 계산해서 이게 여기서 밀어야 된다, 당겨야 된다. 이것을 컨트롤 로드 알죠? 이거 로드. 그것을 automatic 자동으로 이렇게 쫙 밀고 당기고 하는 거예요. extending. 뭐냐면 is needed to correct. 수정에다 uninstability characteristic of the CH-47. CH-47이 어떤 pitch instability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만큼 자동으로 extending control load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렵습니까? 좀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일반 사람들 비행기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내용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in flight faster than 40 knot. 하하, 여기 나오네요, 이제. in flight 40노트 이상 비행을 할 때 C-47입니다. 잘 보세요. CH-47 it has a negative stick gradient. negative stick gradient. 이게 뭐냐면 뒤로 스틱이 막 이렇게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언제 즉 no dash가 또는 AFCS failure가 됐을 때 이와 같은 때는 negative stick gradient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이클 스틱이 move backward로 그러니까 backward로 가니까 다시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상태 이건 이제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매뉴얼 플라이시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뭐냐? dash actuator가 cancel, correct 또는 correction 한답니다. correct this instability characteristic. 그래서 이 dash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dash는 어디에 있는
어디에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죠. AFCS의 한 구성품입니다. Dash Accurate.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네거티브 스틱 그레이디언트. 그래서 앞에서 지금 질문하시면 뭐 뒤로 이렇게 사이클링. 물론 이제 자세에 따라 속도에 따라서 사이클링을 뒤로 할 수도 있고 앞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뒤로 당겨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아니고 이 헤이프가 노 대시 상태에서 47, 40 노트 이상 갔을 때는 스틱이 뒤로 가더라는 얘기예요. 뒤로 자꾸 가려고 한다나. 이것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일 때는. 아셨죠? 그래서 difference airspeed hold dash accurator는 뭐가 있냐? 어디 있냐? locate in the pitch. 지금 간단한 내용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피치 축 선상에 위치 있다. 컨트롤 컬럼에 컨트롤 시스템의 조종 계통의 그 컨트롤, 피치 액세스 중에 있고 두 개가 upper accurator가 있고 lower accurator 두 개가 넘버 2, 1에 두 개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provide AFCS 컨트롤 인풋은 무엇을 AFCS가 이제 여기서 입력을 주는데 뭔지 airspeed hold 여기 나오는 거죠. 이제 대신 airspeed hold 즉 airspeed hold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40노트, 50노트, 60노트 그 다른 이제 different airspeed잖아요. different airspeed를 딱 유지하게끔 actuator 작동시키는 거예요. at airspeed faster than 40 40노트 이상일 때는 이런 그 대시가 작동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40노트 이하 below 40노트 이상에서는 자세, pitch 자세 pitch attitude hold pitch attitude hold를 잡아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이게 AFCS. 그래서 AFCS 없이는 상당히 비행이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 이게 앞에 말했잖아요. 네거티브 그레이디언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대시가 다시 포지티브 쭉 앞으로 밀어야 이게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밀어야 앞으로 가고 뒤로 당기면 뒤로 가는 건데 이 뒤로 이게 막 가면 안 되지. 그럼 놀래죠. 잘못하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포지티브 스틱 그레이디언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겁니다. 자, 뭐 대부분의 내용은 여기서 거의 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말씀을 드렸고 아마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 아니 실제 하시는 분 중에 이런 것을 연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CH47 뭐 조종사들도 있고 뭐 정비사들도 있고 뭐 했으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존중을 하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에서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텐덤 로터의 그 개발 과정에 있었던 건데 피아제키 브리스톨하고 피아제키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제 피아제키 모델이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인데 PV3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러면 이거 왜 뭐 원조다 원조 원조 1945년이죠. 1945년도 원조 모델 이게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엔진 하나에다가 양쪽에 프로펠러 걸은 거죠. 어퇴전하게끔. 그리고 그 후에다 이제 그냥 이게 성공적인 모델은 이제 저 조종계통이랑 모든 게 다 수정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다 그냥 딱 걸은 거예요. 철판 가는 거잖아요. 동체를 만든 거잖아요. 동체 만들고 여기에 커다란 스테빌라이저도 있고, 그죠? 스테빌라이저. 그런데 이제 이게 피아제키가 그 다음에 이제 보잉 보털로 넘어가면서 보잉 보털에서 이제 이와 같이 107이 현재 CH47이 원조다. 하하 그렇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CH47이 원조가 V107 이게 1958년도입니다. 58년도. 자, 텐덤 로터 용어가 나왔으니까 텐덤 로터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